안녕하세요. 기뢰인문학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전동진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뢰인문학인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상황들이 좀 좋아져 가지고 여기 남원 현장은 직접 이렇게 가서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 기뢰인문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뢰인문학은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1차 프로그램은 지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1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텐데요. 강의 방식 때문에 한 주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1회차의 문학 현장성과 문화적 글쓰기 지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고전문학을 전공한 이옥희 박사가 고전 춘향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제가 현대문학 속에서 춘향전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7월 말에 7월 30일에 직접 이제 상황들이 좀 호전이 된다면 남원 춘향파크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남원을 직접 찾아가서 탐방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요. 이것이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일정상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전통을 보고 남원에 대한 강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화 속의 춘향전에 대해서 최창근 박사와 같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한 편의 글을 써서 저에게 이제 되는 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2주 정도에 걸쳐서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프로그램 지영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끝나면은 나중에 직접 이렇게 책을 만드는 과정 이 부분들을 도서출판 문학들에서 직접 하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책이 될 텐데요. 책이 나오게 되면은 11월 중순경에 전남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최종 정리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저기 1강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문화적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찾아갈 곳은 지금 여기가 중국, 일본 사이에 한국이 있죠. 한국에서 지금 삼남지방이라고 하는 곳이죠. 서울의 아래쪽에 있는 세 도시, 그러니까 세 도시가 아니라 세 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삼남지방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갈 곳은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 광주 이쪽에 있는 그리고 남원 한가운데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유명한 그 섬진강이죠. 이렇게 도시를 가로질러서 흐른 강이 곡성, 구례의 이름은 다시 산골로 이렇게 흘러가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강이 섬진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가보게 될 것이 남원 춘향 테마파크인데요. 이 부분들이 뭐 우리가 쓰는 글의 전체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글쓰기는 어떤 사건을 담아내는 시간 중심의 글쓰기가 아니라 공간을 잘 이렇게 구성 배치해내는 공간 중심의 글쓰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미의 마당인데요. 첫 번째 장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이루는 세 가지 근원 요소는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우주의 원천을 이루는 삼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땅을 통해 나타납니다. 시간은 땅을 흐릅니다. 지구 자전과 공전이 지구에 살다가 죽는 것들을 시간에 해당합니다. 시간의 이치가 이치를 질이라고 이렇게 하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다르게 이루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품고 있는 대기,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태양계, 태양계가 헤아릴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우리 은하의 96%가 절대 공간이라고 말하죠. 동양에서는 움직임인 자전과 공전이 시간을 나타내고 이것은 동양의 지리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뜻, 그것을 읽는 것을 동양에서는 천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문의 문과 지리의 리를 합하면 물리가 됩니다. 물리는 인문의 정수를 이룹니다. 우리는 숨을 쉬죠. 이 숨을 타고 천문이 우리의 몸으로 듭니다. 가슴뼈로 보호받고 있는 오장, 간, 심장, 비위, 폐, 신장 이런 오장의 작동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돌리는 것이죠. 지리는 음식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죠. 음식물은 육부, 배에 담겨져 있는 쓸개, 소장, 삼초, 위, 대장, 방광을 거쳐서 우리 몸에 땅의 기운, 곧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천문과 지리의 작용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 사유를 담은 최고의 경전은 주역, 역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죠. 역경은 천문, 지리, 인문의 변화와 조화, 순환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집약하는 것이 오행귀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행귀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물은 양, 태양의 기운하고 달의 기운, 빛과 물의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왼편에 동, 남, 서, 북, 중앙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5장으로 본다면은 간, 심장, 그 다음에 여기가 비위, 폐, 신장, 인간의 몸에서는 그렇게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정신에서는 인, 애, 가운데가 믿을 신, 그 다음에 의, 지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좌표로 나침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인문, 지리, 천문의 한 방향을 이렇게 탐색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운기의학과 같은 것에서는 이걸 가지고 인간의 병증을 치료를 하기도 하죠.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좌표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양 사유의 바탕을 두고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부분, 이 그림은 꼭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학의 현장과 현장의 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누구나 삶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20세기에 많은 나라에서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커다란 변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 개선이 어떻게 보면 삶을 변화시킨 데는 훨씬 더 중요하고 원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는 국가적인 혹은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커다란 변화 못지않게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간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공간의 생산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전방위적인 혁명,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혁명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현재와 아주 근접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사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간을 바꿔야 한다. 이거죠. 사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간을 바꿔야 한다. 절대적인 혁명이라니 그것은 절대적인 공간의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우리들의 이미지와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렇죠. 커다란 사회적 변화나 문화적 변화 같은 경우는 근원적으로 삶을 바꾸는 바탕이 되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혹은 원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두 공간 사이에 자리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공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공간, 입에서 폐에 이르는 공간입니다. 몸은 두 공간 사이에 자리합니다. 입에서 폐에 이르는 공간을 우리는 통해서 대기를 호흡합니다. 이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 가슴뼈로 가려져 있는 오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의 상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로 땅에서 길러진, 물론 바다에서 길러진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는 육부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두 개의 공간 사이에 자리합니다. 앞에 것은 이제 실질적인 공간, 물질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추상적인 공간 사이에 자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입니다. 우주를 이루는 별들이 모두 와서 이웃하며 반짝이는 공간이 둥근 하늘 곧 천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와 달이 하늘을 보면은 한 평면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나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별들이 모두 와서 빛나는 곳, 이것을 천경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주마저도 너끈하게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저마다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온갖 언어가 하늘의 별처럼 떠오르고 이미지들이 구름처럼 오가는 장소가 우리의 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공간을 품고 집이라는 공간 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지역이라는 공간에 자리하고 지역은 또 한 국가에 안겨 있죠. 한 국가는 지구에, 지구는 태양계에 안겨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우 바꿔보기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집이나 지역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리고 집이나 사는 지역을 바꾸는 것이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을 좀 원천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꾸기는 쉽지 않죠. 집을 바꾼다고 해서 혹은 사는 장소를 바꾼다 그래서 삶이 원초적으로 변화를 하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시도하기에 그나마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공간, 즉 마음이라는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것인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마음은 언어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언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낯선 풍경에서 놀라운 것을 얻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즐거운 여행은 시간을 잘 보내는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얻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마음의 풍경을 바꾸는 여행은 좋은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중에서 몸소 체험한 것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화를 통해, 문학 작품을 통해,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들 속에서 이제 자주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여행 못지않게 체험을 주는 것들이 어떤 텍스트 읽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류의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작품, 문학 작품, 영화 작품을 주로 여행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어떤 문화적 글쓰기까지 이르러 보려고 합니다.